주민들이 합심해 수해를 막은 마을이 있습니다. 150가구 가운데 단 3가구만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댐의 계획 방류량과 하류의 계획 홍수량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개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를 탈락시킨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뒤늦게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사태가 겹쳐 영화제는 차분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평균 나이 65살 마을 주민 수십 명이 힘을 합쳐 수해를 막은 곳이 있습니다. 하천이 다리를 집어 삼킬 정도로 차올랐지만 이 마을은 150가구 가운데 3가구만 침수 피해를 봤는데요. 남녀노소 어르신 할 것 없이 손을 보태며 작은 기적을 만든 단양의 한 마을에 이지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2일 아침 6시경 충북 단양군의 한 마을. 마을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무섭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리 위를 스칠 정도로 차오르자 출입 통제선이 설치됩니다. 잠시 뒤 15톤 화물차가 나타나 흙더미를 쏟아붓고 하나둘 모인 주민들이 모래주머니에 흙을 담아 다리 양쪽에 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자를 붙잡고 남자들은 사비를 퍼붓고 또 한머리 남자들은 이제 가서 뚝을 쌓고 이랬어요.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30분 남짓. 양쪽에서 주민 수십 명이 달려든 끝에 금세 200개가 넘는 마대를 채웠고 그 사이 빠른 속도로 물이 불어나 다리를 집어 삼켰지만 켜켜이 쌓인 제방을 넘진 못했습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그때 쌓은 제방은 그대로인데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거센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했지만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전체 150가구 가운데 침수 피해를 본 건 가장 낮은 지대에 있던 단 3가구뿐. 사비로 사놓은 흙 30톤을 기꺼이 내놓은 이장부터 대피 방송에 신속히 나와 힘을 보탠 주민들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나무 농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을 나무 심을 때 필요한 흙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흙이 생각이 나서 하천이 마을을 덮쳤던 32년 전 1988년 폭우와 똑 닮아 내내 내리던 비가 공포였지만 수해의 고통을 알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겁이 나죠 그때는. 오니까 우리 식구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물고 앉았더라고요. 한 번 물에 놀려놓으면 비만 오면 겁나요. 마을 주민 모두 힘을 합쳐 자연재해를 막아낸 경험은 더 큰 자부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 기분이었어. 그래도 우리 모두 이렇게 마음을 합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용담댐과 대청댐 방류 증가로 하류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댐은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최대 방류량을 결정하는데 하류 지역은 절반 수준인 100년 빈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담댐에서 불과 1km 떨어진 하천 제방 도로 밑이 움푹 파여 있습니다. 댐 방류 당시 제방이 넘친 건데 안쪽 농경지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 지역 하천의 계획 홍수량은 초당 2,380톤. 더 이상의 물이 흘러내려가면 하천 제방이 넘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용담댐은 초당 최고 2,9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했습니다. 하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물의 양보다 댐이 더 많은 양을 방류한 것입니다. 댐 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는 200년 빈도 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획 방류량인 초당 3,200톤 범위 안에서 방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댐 하류 지역의 설계 기준은 소관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댐까지 저희 관리 구간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하천은 저희가 이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댐 아래 금강 하천의 관리 주체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금강은 대부분 100년 빈도 호우에 맞게 제방 등 시설이 설계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댐에서 하천 계획 홍수량에 맞게 방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천
하천 100년 빈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 방류량이 뿐이지 그거를 다 방류했을 때는 우리 하천에 범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는 거기서도 인지하고 있죠. 용담댐이 완공된 건 지난 2001년. 두 기관의 엇박자 행정 속에 댐의 가능 방류량이 하천의 물 수용량보다 많은 상태로 방치됐고 유례 없는 침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그 많은 양의 홍수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기준을 만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한편 대청댐 하류 4km 지점에서는 댐이 하천 계획 홍수량의 절반 정도만 방류해도 제방 안쪽 농경지까지 침수돼 평상시 하천 관리에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충청북도의 잠정 피해액이 2천억 원을 넘은 가운데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 등 27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은 충주시청에 충북본부를 꾸리고 충주와 제천, 음성 등 수해를 입은 6개 시군의 피해 규모와 복구비 현황 등을 파악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충북의 호우 피해액은 2,076억 원으로 제천 609억 원, 충주 565억 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우에 충북도 내 문화재 10곳이 피해를 입어 복구비만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는 단양 온달산성 성곽과 충주 부흥사 주변의 석축이 붕괴되고 진천 농다리 일부가 훼손되는 등 문화재 10곳이 피해를 입어 26억여 원의 복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충청북도는 정확한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문화재청과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공무직 공개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를 탈락시키고 탈락시켜야 할 사람을 합격시킨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단순 착오였다며 해당 공무원을 징계위 회부도 없이 경고 처분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실시됐습니다. 84명 모집에 5배 가까운 418명이 지원한 이 공채에서 최종 합격 대상자 2명 대신 탈락자들을 합격시킨 사실이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합산해 같은 점수를 받은 동점자는 7명. 채용 기준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에 동점이면 서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주교육지원청은 동점자들의 서류 전형 점수를 확인하지 않고 소수점 높은 순으로 나열해 엉뚱한 합격자를 뽑은 것입니다. 58등으로 된 두 사람이 당연히 합격선으로 돼야 되는데 두 사람이 이제 엑셀 작업 과정에서 산출을 할 때 쭉 무한대로 나간 사람들이 더 순위가 높게 나온 거예요. 충청북도 교육청은 1년 반이 훌쩍 지나 부랴부랴 당초 최종 합격 대상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지난해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고 나머지 1명은 다음 달 1일자로 발령 내기로 했습니다. 공채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감사 결과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위 회부조차 없이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당초 최종 합격 대상자들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고 고의나 비리가 없는 단순 실수이기 때문이라는 게 충청북도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응시자의 1년 반 시간을 빼앗아 놓고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니 징계위는 회부 안 해도 된다는 충청북도 교육청. 공정사회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되묻게 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보은군이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로 충청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은군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생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16,000여 톤의 매립 쓰레기를 건설 폐기물로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모두 60건이 적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가운데 34건은 주의, 나머지 26건은 시정조처를 내리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 2,400만 원도 회수를 명령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천에서는 오늘부터 제16회 국제음악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 사태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차분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제는 레드카펫 행사 없이 진행됐습니다. 대신 제천 시민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로 개막을 알렸습니다. 초청 인사 없이 홍보대사와 심사위원 등 관계자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갖는 의미, 그 역할, 상징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올해는 축제적 요소는 완전히 배제하고 영화제의 핵심 가치인 문화적 기능에 충실하기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사상 처음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도입한 올해 영화제는 개막작 다시 만난 날들을 비롯해 22개 나라 80여 편의 음악 영화를 상영합니다. 세계 음악 영화의 흐름을 주제로 한 국제 경쟁 부분에는 온 더 레코드를 비롯한 7편이 경합을 벌입니다. 영화 음악의 거장 고 엔니오 모리코네를 추모하며 그가 남긴 작품 시네마 천국 등 5편도 영화팬을 찾아갑니다. 영화제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미래를 새로 그리는 작업도 시작합니다. 새롭게 리셋한다는 마음으로 과거를 정리하면서 이제 미래의 비전을 저희가 잡아보고 있는데 15년 동안의 화제작과 개막작, 수상작들을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마찬가지 차원에서 한국 음악영화사의 역사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공식 온라인 상영관인 웨이브에서 유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겹치며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올해 청주 문화제 야행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꿔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문화제 야행은 다음 달 사전 신청 형식으로 소규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먼저 열고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온라인 야행을 진행합니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집안에서도 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청주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시간여행을 만끽할 수 있도록 양질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던 음성 품바 축제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음성군은 품바 라이브 공연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유튜브 음성 품바 축제 채널에서 생중계하고 품바 래퍼 경연대회도 다음 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품바 뮤지컬 시나리오 공모전도 다음 달에 계획돼 있습니다. 음성 품바 축제는 2020년, 2021년 문화관광축제와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지정됐고 지난해 관람객 33만 8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김장회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충북도 내 유일한 애국지사 생존자인 진천군 진천읍의 오상근 씨를 위로 방문했습니다. 오상근 애국지사는 1944년 임시정부 광복군 총사령부 경희대에 입대한 뒤 중경에 있는 토교대에 배속돼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의 경호를 담당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사냥 17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속리산 국립공원에 무인 카메라 53대를 설치해 서식 실태를 관찰한 결과 사냥 17마리가 군자산, 칠보산, 갈론계곡 일원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